이번 시간에 인체 유래물에 관련돼서는 생명윤리 및 안전에 관한 법률을 한번 보면서 개념 다시 한번 보면서 중요한 사항들 체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생명윤리 및 안전에 관한 법률은 약칭이 생명윤리법이에요. 여러분 대면 학생들 이 정도 크기면 보이나요? 네. 인체 유래물이라고 하는 게 이제 여러분 낯설 수도 있어서 인체 유래물의 개념에 대해서 다시 한번 보면요. 생명윤리 및 안전에 관한 법률 제2조 정의조항의 제1호가 인간 대상 연구였고요. 저번 시간에. 그리고 연구 대상자는 뭐 인간 대상 연구의 대상이 되는 사람이다 라는 개념이 거의 다 법 2조의 정의 개념으로 나와 있고요. 11호의 인체 유래물이란 인체로부터 수집하거나 채취한 조직, 세포, 혈액, 체액 등 인체 구성물 또는 이들로부터 분리된 혈청, 혈장, 염색체, DNA, RNA, 단백질 등을 인체 유래물이라고 정의를 하고 있고요. 인체 유래물 연구란 이 앞에서 보신 제11호 인체 유래물을 직접 조사, 분석하는 연구를 인체 유래물 연구다라고 이야기하고 있고 그래서 지난 시간에 인체 유래물의 범위에 인체 구성물하고 분리물 그리고 2차 분리물이나 인위적인 가공물질, 세포 배양물이나 장기 배양물, 체세포 복제 배아, 뭐 혈병 이런 것들도 다 그 범위에 포함시킨다고 이야기를 해서 지난 시간에 개념을 한번 확인을 했고 이번 시간에는 인체 유래물이 그래서 잘 안 보이네요. 좀 키워볼게요. 여러분 이 정도 보여요? 대면 학생들? 좀 더 키울까요? 이 정도 보이나요? 인체 유래물은 법적 성격이 삼중적 지위를 가지고 있어요. 그래서 인체 유래물은 물건이면서 인격체이고 의료재예요. 채팅 공유 안 됐어요? 줌 학생들 안 보이나요? 음, 이게 열어놔야 보이나 보네요. 잠시만요. 음, 미리 잘 얘기해줘서 고마워요. 다 열어놔야 보이나 봐요. 그럼 채팅 안 보인다고 이야기해 줬네요. 네. 음, 하나하나씩 띄어나서 이제 보일 것 같아요.
공유화면 보이나요? 줌 학생들? 하나하나 일일이 열어놓은 게 보이나 봐요. 아, 이제 보인대요. 네. 인체 유래물은 이제 법적 성격이 삼중적 지위를 가지고 있다라는 걸 말씀드리는데, 인체 유래물은 물건이면서 인격체이고 의료재예요. 물건이란 인체와 물리적이 분리된 채 일정한 공간을 차지하는 외연을 가진 객체를 가리킨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고, 물건으로서 인체 유래물은 민법상 동산, 형법상 재물로서 바라볼 수 있고, 그 안에서 민법과 형법의 법원리와 법적 규칙들이 적용된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죠. 그래서 인체 유래물은 민법상 소유권의 대상이 되고 처분이나 양도가 가능하고 재산재의 보호 객체로서 형법적 보호를 받는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네요. 그래서 뭐 심장, 간, 신장, 뭐 소유권이 대상이 되고 처분도 가능하고 양도가 가능한 물건이다라고 이런 법적 성격을 가지고 있고, 반면에 인체 유래물은 물건이면서 동시에 인체의 인격성의 화체가 되어 있다. 인격체적 성격을 보호하는 것은 그 물건이 유래한 주체의 인간으로서 존엄과 가치를 보호하기 위한 것이라는 점에서 도덕적 성격을 띠고, 이처럼 인체 유래물의 인격체적 성격이 유지되는 한 민법과 형법의 법원리는 적용이 제한되거나 변형되어 적용될 수밖에 없고, 인체 유래물을 익명화해서 활용하는 것은 그런 제한과 굴절을 최소화하는 방편이 된다. 그리고 의료제적 성격을 가지고 있다라는 것은 인체 유래물은 물건이나 인격체의 연장이라는 이중적 지위를 넘어서 사회보장적 의료체계에서는 공공재의 하나로 파악되는 의료재의 성격을 띈다. 따라서 사회보장 의료체계인 우리나라의 의료체계에서는 인체 유래물은 공공성의 이념에 강한 제약을 받고, 그 이용도 의료 소비자의 후생을 최대화하는 방향으로 규율이 되어야 된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어요. 그래서 인체 유래물은 물건적인 성격을 가지고 있으면서 인격성의 화체이고 공공재의 하나로서 파악되는 의료재의 성격을 가지고 있다라는 법적 성격의 삼중적 지위를 가지고 있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어요. 네. 이거는 제가 의료법 시간에 여기 의료법 수업도 같이 듣는 학생 있어요? 없어요? 그렇구나. 의료법 수업에서는 중간고사에 이거 삼중적지 냈는데 저는 이거 100% 맞을 줄 알고 이거 쉽게 낸다고 한 문제였는데 틀린 학생들이 또 있더라고요. 네. 그래서 두 번째 이제 그래서 인체 유래물은 이렇게 법적 성격으로 삼중적 지위를 가지고 있다라는 거 말씀드리고, 인체 유래물에 대한 쟁점 사항으로서 형법적 규율이 부족한가라는 질문을 드릴 수 있는데요. 쟁점 1만 이야기를 할게요. 인체 유래물에 대한 법적 규율이 부족한가, 우리 현행법이. 법제와 현행을 한번 말씀드리면 이 인체 유래물은 2012년에 전면 개정됐던 생명윤리 및 안전에 관한 법률에 의해서 기본적으로 규율을 받고 있어요. 그리고 장기 등 이식에 관한 법률에 의해서 그러니까 인체 유래물은 크게 생명윤리 및 안전에 관한 법률에 가장 큰 모법으로 작용을 할 수가 있고요. 그 인체 유래물 가지고 인체 유래물 중에 여러 가지가 있었죠. 우리 법 제2조 정의조항에서 제디얼 같은 경우에는 제디얼 관리 및 연구에 관한 법률에 의해서 규율을 받고 있어요. 그리고 장기 이식하려고 하면은 장기 등 이식에 관한 법률에 의해서 각각 장기들이
어떻게 이식되어야 되고 한다는 게 법률에 명시되어 있어요. 그리고 시체 같은 경우에는 시체 해부 및 보존에 관한 법률, 사체, 형법상에서도 사체 손괴하면 사체 손괴죄로 처벌받거든요. 그래서 형법뿐만 아니라 시체 해부 및 보존에 관한 법률에 의해서 규율을 받고 있고, 혈액 같은 경우에는 혈액관리법에 의해서 규율을 하고 있어요. 그리고 넓게 생명윤리 및 안전에 관한 법률에서 인간복제, 배아복제죠. 체세포 배아복제 연구는 금지하고 있다는 게 크게 규율을 받고 있고, 제대열 말씀드렸죠. 아기 태어나서 이제 제대열 관리, 요즘에 그런 거 많이 있거든요. 아기 탯줄 제대열 보관해서 뭐 회사 2개 있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아기가 컸을 때 질병 있을 때 제대열에 있는 뭘 가지고선 치료를 한다라고 해서 뭘 얼마씩 내서 제대열 보관을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저희도 저희 아기 이제 2014년도에 제대열 신청을 했는데 분만했을 때 그 제대열이 좀 오염이 돼서 보관할 수 없다라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아깝다라고 생각을 했었는데 이 제대열 관리 및 연구에 관한 법률에 의해서 규율을 받고 있어요. 그리고 아까 말씀드린 것 같이 시체, 사체 손괴죄라든지 뭐 이런 부분이라든지 의료법 위반 사항들은 형법이나 형사소송법에 의해서 규율받고 그 절차에 의해서 보장을 받고 있죠. 그리고 인체 유래물 관련해서는 인체 조직 안전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에 의해서 규율을 받고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비교법적으로도 보면 다른 나라와 비교해서 봤을 때도 인체 유래물에 관한 법률이 부족하지는 않거든요. 다른 나라들보다 규율하는 법률들이 좀 다양하고 많아요. 그래서 아까 쟁점 사항으로 말씀드린 인체 유래물에 대한 법적 규율이 부족한가라는 쟁점 사항에는 비교법적으로 봤을 때도 우리나라 법적 규율이 약하지 않다. 다른 나라들보다. 그래서 말씀드린 게 A의 생명윤리 및 안전에 관한 법률이 인체 유래물 관련해서 의료법 같이 작용을 하고 있고, 그리고 이 인체 유래물, 인체 조직 안전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 요거에 대해서 요걸로도 규율을 하고 있고, 그 다음으로 또 말씀드린 게 제대열은 제대열 관리 및 연구에 관한 법률, 이걸로 규율을 받고 있고, 혈액은 혈액관리법에 의해서 규율을 받고 있고, 장기 이식 관련해서는 장기 등 이식에 관한 법률 지금 5개죠. 그리고 사체 관련해서는 시체 해부 및 보존에 관한 법률 6개고, 통틀어서 뭐 형법이나 형사소송법으로도 규율이 돼서 전체 한 7개 법률에 의해서 규율을 받고 있어요. 그래서 한 가지 더 말씀드릴 거는 명시적인 법률 규율이 없는 경우로 성체 줄기세포, 이거는 어디서 성체 줄기세포는 어떻게 한다라는 규정이 없거든요. 그리고 유도 만능 줄기세포 등이 명시적으로 뭐 처벌하는 규율하는 법규가 없다고 볼 수는 있지만, 줄기세포가 추출되는 골수라든지 혈액 등이 모두 인체 유래물에 속하기 때문에 법적 규율이 없거나 흠결이 있다라고 보기는 어렵다고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다음으로 처벌 원리에 대해서 말씀드리면, 인체 유래물에 대한 법적 규제의 도덕적 원리는 크게 이렇게 한 3가지. 인체 유래물은 상업적 거래 금지와 실비 수준 보상의 허용. 상업적 거래는 원칙적으로 금지하고 있어요. 그렇지만 이제 어느 정도의 뭐 보상은 허용해 주는 게 우리 규제 원리고,
두 번째로 인체 유래물의 주체에 대한 정보적 자기결정권은 보장되어야 한다는 게 기본 원리예요. 자기 인체 유래물, 자기결정권, 그리고 세 번째로 익명화 처리 원칙이 기본 원칙이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어요. 그래서 생명윤리 및 안전에 관한 법률에서 뭐 처벌 규정 현황을 보면 형벌 1년 이하의 뭐 징역 또는 2천만 원 이하의 벌금을 부과하는 경우도 있고 과태료 500만 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하는 경우가 있는데 인체유래물 연구자의 인체 유래물 및 타 연구자 제공 시 익명화 의무 위반한 경우에 과태료 500만 원 이하를 물리고 있는데 우리 과태료는 형벌이 아니에요. 우리 주차 단속 스티커 과태료 부과하는데 이것도 형벌에 해당하지 않거든요. 벌금, 구류, 과료 이 세 가지가 형벌에 해당하는 거예요. 형벌 전체 9가지 종류가 있거든요. 뭐 사형에서부터 유기징역, 뭐 무기금고, 징역형과 뭐 유기, 금고 뭐 이렇게 쭉 형법 41조인가요? 쭉 명시되어 있는데 그중에 벌금, 구류, 과료 이거 9가지 종류가 나와 있는데 과태료는 형벌이 아니어서 전과가 남거나 이런 게 아니다라는 거 보시면 될 것 같고 인체 유래물 연구자가 아까 말씀드린 것 같이 익명화 처리 원칙 지키지 않으면 5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과태료에 처해지는구나. 벌금이 아니고 과태료라는 거 말씀드릴 수 있고요. 그래서 여러분하고 아까 말씀드렸던 인체 유래물 관련된 한 7가지 법률 조항들, 생명윤리 및 안전에 관한 법률이라든지 인체 조직 안전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 재대열 관리 및 연구에 관한 법률, 혈액관리법이라든지 장기 등 이식에 관한 법률, 시체 일부 및 보존에 관한 법률 이런 것들을 이제 어떤 것들을 규율하고 있고 벌칙 조항이 어떤 조항들이 있는지 한번 보려고 했는데 그거 보려면은 한 1시간 갈 것 같아요. 그래서 여러분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에서 여러분 법률 검색하는 거 아시죠? 각각 법률의 이제 마지막 장이 벌칙 조항이어서 여러분들이 이제 인체 유래물 관련돼서 어떤 벌칙 조항이 있고 어느 범위까지 처벌하는구나는 개별적으로 공부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우리가 생명윤리 시간이어서 생명윤리에 관련된 영화를 보기로 했는데 영화 못 볼 것 같다고 말씀드렸죠. 그래서 영화 말고 그러면 이번에는 여러분 뭐 의무사항은 아니고 생명윤리에 관련된 아까 보여드렸던 이 악마의 포식이라는 게 일본 731 부대에 실제 산 그 부대원들의 증언들을 책으로 한 건데 이게 일본에서도 가장 현실적인 가장 사실성 타당성이 높은 걸로 인정을 받고 있어서 이거를 방학 때 한번 여러분 읽어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저도 이거 읽고 굉장히 너무 무거웠어요. 이게 너무 제가 이 사실을 받아들이기가 너무 힘들더라고요. 그래서 여러분 이게 쉽게 갈 거는 아니어서 이 책이 근데 악마의 포식이라는 게 일본 책들은 되게 얇은 포켓 같이 손바닥만한 책으로 있는데 제가 일본어 원서도 있는데 그거 번역본이 제일 번역 잘 된 게 이 책인데 이 책이 절판돼 있어요. 근데 이런 좋은 역사적인 자료라고 할 수 있는 이 자료는 진짜 책이 계속 출간돼야 될 텐데 절판이 돼서 저는 이걸 제본을 한 거예요. 그래서 제본한 걸 여러분한테 다 일일이 나눠드릴 수는 없고 제가 이걸 절판된 거기 때문에 PDF 파일을 여러분 강의 자료실에 올릴게요.
방학 때 여러분 여름방학이 기니까 이거 한 번씩은 읽어보시는 게 좋을 것 같아서 제가 생명윤리 시간에 영화 보는 거 대신에 이 악마의 포식을 읽는 거를 대체를 할게요. 여러분이 방학 때 한번 읽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역사적인 사실이어서 여러분들 꼭 잊지 않았으면 좋겠다 해서 이거를 저는 어 지금 가톨릭 대학교 도서관에는 이 책이 있는지는 모르겠어요. 근데 이 책이 고려대학교 장서로는 있거든요. 그래서 이거를 제가 스캔을 바로 하는 대로 여러분 방학하면은 보실 수 있게끔 자료를 저희 사이버 캠퍼스에 올려 드릴게요. 그래서 그렇게 하면은 한 주간 영화 보는 거 대신에 영화 봐도 되게 좋거든요. 네, 여러분 코로나여서 줌으로 또 참석하는 학생들이 많아서 제가 영화를 틀어 놓고 그냥 다 나와서 같이 보는 거는 의미가 있다고 보는데 이게 줌으로 띄워 놓았다가 또 안 될 것 같아서 이번 학기는 영화 대신에 이 책을 읽으시는 걸로 가름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제가 좀 일찍 끝내려고 했는데 일찍 못 끝내 드려서 죄송해요. 그래도 10분 전에는 끝냈어요. 네. 여러분 다음 주 보강 시간은 그러면은 10 시에 하지 말고 1 시간만 할 거니까 한 11 시에 수업할까요? 10 시에 나오는 것도 힘들죠. 다른 대학 1 교시 9 시도 나왔는데 10 시. 그냥 10 시에 할까요? 괜찮아요? 그럼 어 보강은 10시 그대로 하고 21일 날 기말고사는 11 시부터 11시 50 분까지 1 시간 늦춰서 시험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아마 여러분 120 명이 다 참여해야 돼서 아마 강의실을 또 니콜스관 301호로 변경해 주실 것 같긴 해요. 아직 저한테 강의실 배정이 아직 안 나와서 다음 주 정도에 나오면 다시 강의실 공지해 드릴게요. 네,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네, 감사합니다.